야, 너 세게 하면 죽어. 알았지? 바들바들. 나도 모르는 새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서였을까, 흥분 때문이었을까. 작은 손가방 속에서 꺼낸 가그린을 들고 있던 영숙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내게 내밀었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 입에서 알싸한 민트 향이 났다.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경험. 어디로 가면 돼? 우리 학교 정문에서 내려오면 큰 슈퍼 하나 보일 거야. 거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다 보면 칼바람이 몰아치는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다니는 건 힘든 일이었다. 차가운 바람이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이 시렸다. 그전에도 서울에 몇 번나 본 적은 있지만 혼자 와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촌놈의 서울 상경이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물에 비슷한 이름. 서로가 서로를 폭제하는 것 같았다. 영숙이가 K대 앞에서 자취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소 하나만으로 찾아가기엔 쉽지 않았다. 골목이어서 주변에는 오바이트한 흔적들이 있었고 쓰레기 봉투는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다. 술병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온지 별로는 안 됐지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어리짐작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도 없었던 때라 주소 검색도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그저 건물 현관에 붙은 건물 이름들을 샅샅이 뒤지는 중이었다. 거의 1시간을 헤매고 나서 간신히 찾은 영숙이의 집은 5층.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한겨울이지만 땀이 날 지경이었다. 딩동. 벨소리가 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고 영숙이가 튀어나와 내 품에 안겼다. 가슴팍에 간신히 이마가 닿는 작은 키의 어깨를 간신히 넘긴 파마머리. 아직 볶은 지 얼마 안 된 파마머리에서는 미용실의 약품 냄새가 아릿하게 풍겨왔다. 겁 많게 생긴 커다란 눈. 강아지들의 눈 있지 않는가? 영숙이의 눈은 작은 강아지가 나를 올려다보는 듯했다. 예쁘다기보다는 귀엽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영숙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냐. 금방 찾았어. 찬바람에 얼어 발갛게 달아오른 볼을 보면 단번에 거짓말이란 것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영숙이도 나도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여자 혼자 있는 곳에 남자가 발을 들였다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영숙이는 나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내어준 것이었다. 보일러 빵빵하게 돌려놨으니 얼른 들어와서 몸부터 녹이라는 영숙이는 귀엽게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틀어놨는지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지 않았다면 진짜 사우나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리라. 나를 생각하는 영숙이의 마음이 좋았다. 끼케야 12평쯤 되어 보이는 투룸. 거실이라기보다는 현관으로 통하는 복도 같은 느낌의 거실을 2걸음 만에 지나쳐 들어온 영숙이의 방. 아는 여자 냄새가 물씬 풍겼다. 여자 특유의 화장품 냄새와 세제 냄새가 어우러져.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아직 소녀티가 채 가시지 않은 고등학생 같은 방. 사실 외모로 봐도 영숙이는 대학생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펌도 해보고 어설픈 화장도 하지만 대학교 신입생은 꾸며봐야 신입생인 법이다. 우와. 자기 방 예쁘네? 너 온다고 해서 어제부터 청소했어. 영숙이는 1살이 많았다. 여름방학 때 인터넷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영숙이는 대학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외모와 행동으로 회원들의 전폭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여자라기보다는 동생으로 보이는 영숙이에게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사랑은 아니었다. 남중남고 출신의 시커먼 환경에서 자라온 남자가 보일 수 있는 여자에 관한 흥미 정도. 영숙이에게 나 역시 지방에 사는 아는 동생 정도였을 것이다. 첫 만남 이후로 간간히 문자를 주고받았고 2달쯤 뒤 문자와 메신저로 오고 가던 대화 속에서 나는 영숙이의 감정을 읽었다. 이성으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여자였기에 언제부터였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아마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였다. 왜 그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숙맥 같은 나를 골랐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건 영숙이만 알 수 있으리라. 수능을 치기 몇 주 전,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영숙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와 횡설수설하는 단어 속에서 40분짜리 통화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와 영숙이는 누가 봐도 풋풋한 시절처럼 보였다. 다만 통화가 끝난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과 통화 요금이 엄청 나올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반바지와 면, 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딱 봐도 새로 산 옷. 사이즈를 알 리 없었기에 헐렁했지만 집이 따뜻해서 별 문제는 아니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영숙이는 스킨과 로션병을 열며 방긋 웃었다. 배고프지?
치킨 주문했어. 얼른 스킨 바르고 먹자. 어린애가 된 것처럼 아니. 그때는 어린애가 맞았다. 영숙이가 발라주는 스킨 냄새보다 볼에 와닿는 영숙이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더 기분 좋았다. 그리고 영숙이가 바르던 로션을 바르니 내 몸에서도 영숙이와 같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건 꽤나 기분이 좋았다. 반바지가 헐렁한 게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영숙이가 로션을 발라줄 때 이를 그르칠 뻔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로션까지 꼼꼼하게 바르고 나서야 흠음 냄새를 맡으며 예쁜 냄새가 난다고 웃던 그녀를 끌어안았다. 영화에서나 나오던 로맨틱한 키스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지는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 눈빛은 나를 더 자극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을 담고 있는 듯 했지만 영숙이 역시 무슨 상황인지 대충 눈치챈 듯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 착하다. 근데 치킨 시켰단 말이야. 이따가. 응. 정말로 어린애가 된 듯한 기분. 오늘만큼은 남자가 되고 싶은 날이었기 때문에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름 모를 룸메이트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단둘이 있는 자취방 안에서 여자와 단둘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이 흥분되는 일이었다. 마침 초인종이 노래를 불렀다. 잠시만요. 지갑을 들고 현관으로 종종 걸음치는 영숙이를 보며 나는 재빨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제멋대로 일어선 녀석을 위쪽으로 잘 뉘어주었다. 아직까지도 영숙이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실감나지 않았다. 왜냐면 침대는 너무 푹신해서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영숙이가 누워 있었던 침대에서 영숙이가 바라보던 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어린애는 아니게 될 거라는 것뿐이었다.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영숙이도 마찬가지였다. 네, 감사합니다. 영숙이를 보고 잠시 잊었던 허기가 몰려왔다. 비닐봉지 안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치킨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입에 한가득 침이 고인 식욕. 조그마한 무릎 식탁을 꺼내온 영숙이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술을 꽤 좋아했다. 술은 사람을 진심이 나오게 했고 여자와 단 둘이 있는 지금 내 진심을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 오늘은 신이 나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날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 치킨 박스는 바닥을 보였다. 배고팠다. 기름진 치킨은 맥주와 찰떡궁합이었다. 반쯤 남아있는 맥주 페트병을 안주 없이 비워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밖에서 갓 들어왔던 나보다 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홍조는 하얗던 영숙이의 얼굴을 더 섹시하게 만들었다. 작은 몸에 술도 거의 못하는 그녀에게 맥주 세 잔은 거의 치사량이었던 듯 싶었다. 식탁을 통째로 번쩍 들어 거실에 내다 놓은 나는 심호흡을 한 채 다시 영숙이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야, 너 세게 하면 죽어. 알았지? 바들바들. 나도 모르는 새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때 처음 알았다. 긴장하면 이렇게 손이 떨릴 수 있단 걸. 무서워서였을까, 흥분 때문이었을까. 작은 손가방 속에서 꺼낸 가그린을 들고 있던 영숙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내게 내밀었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 입에서 알싸한 민트 향이 났다. 그래서였을까? 영숙이의 보드라운 입술이 와 닿을 때 청량감이 느껴진 것은 어린애들 뽀뽀와 별다를 것 없던 입맞춤이었지만 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른 흉내를 내는 중이었다. 누가 봐도 서투른 행동들로.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다. 어디서 해봤을 리가 없었다. 그녀도 나도 서로가 첫사랑이었으니까. 우리는 서툴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서로에게 불을 지피고 있었다. 끌 수 없을 만큼. 영숙이가 입은 니트의 까슬한 밑으로 여린 몸이 바짝 긴장해 있는 게 느껴졌다. 혀가 영숙이의 입술 사이를 슬쩍 기웃거리자 긴장은 더 심해졌다. 틱! 불을 끄자 영숙이는 내 품 안으로 더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서로의 촉감 그리고 느낌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다. 그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정적 속에서 따뜻한 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둘.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늑대 품속으로 파고드는 새끼양을 보는 늑대의 심정은 어떨까?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었다. 창문을 타고 넘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그녀와 침대 위로 쓰러졌다. 잠시 망설이다 열린 입술 속에서 만난 영숙이의 혀는 달콤했다. 미지근한 타액 속에서 부끄럽게 꼬물거리는 혀끝이 시럽 같았다.
귀에 들린다던 종소리나 아이스크림 같은 소리를 믿을 정도의 감수성은 없었지만 처음 느끼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턱이 뻐근할 정도로 그녀의 입안을 해집게 만들었다. 간신히 떨어진 입술 끝에 매달리는 가쁜 호흡을 정리하는 영숙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단어뿐이었다. 사랑해. 첫 키스가 끝나고 내가 해야 했던 것은 두 번째 키스였다. 태어나서 처음 맛본 그 달콤함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두 번째 키스는 그리 길지는 않았다. 이불 속에 작게 웅크린 채 돌아누워있는 그녀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녀석은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끄덕였다. 영숙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영숙이도 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리라. 서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다. 서로의 처음을 함께한다는 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다지 아름답진 않았다. 영숙이는 피가 흘렀고 아프다고 울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황스러워 어쩔 수 없었지만 일단 이불을 빨아야 했다. 나는 영숙이에게 연신 미안하다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다. 영숙이는 넌 아팠단 말이야. 하면서 나를 질책했다. 그랬지만 그 안엔 애교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함께 샤워를 했고 샤워기로 뿌려대는 물세례와 얼굴에 거품 묻히기 머리에 샴푸 짜기 등등 유치한 연인들만의 아니 어린애들. 장난에 더 가까운 장난 끝에 영숙이와 나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던 영숙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실 걱정했었거든. 뭘? 아플까봐? 고등학교 때 애들이 놀렸거든. 나는 몸이 작아서 나중에 남자친구 생겨도 못할 거라고. 그래서 걱정했어. 내가 여자로 매력이 없을까 봐. 그래도 어제 다 못하긴 했어도 우리 한 거잖아? 그렇지? 응, 자기가 내 첫 여자야. 고마워. 뭔가 어제랑 많이 달라진 느낌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주고 싶었어. 고마워. 우리는 어젠 어린애들이었지만 오늘은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어제 떨리던 긴장과는 다르게 또 다른 긴장감이 고양됐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의 어떤 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이 처음 무언가를 겪는 순간이라면 더더욱 경험이 쌓이면서 능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보다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영숙이는 나와의 첫 경험을 그렇게 아픔 대신 사랑으로 기억했다. 나쁜 기억들은 더럽혀진 이불과 함께 둘둘 말려 종량제 봉투 안에 집어넣어졌다. 어느 가로등 아래 내려놓은 쓰레기 봉투를 뒤로 한 채 나와 영숙이는 쪼르륵거리는 배를 달래러 굽이치는 골목길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괜히 나는 꼬르륵거리는 영숙이를 놀려댔고 영숙이는 너 죽을래? 하면서 달려오고 있었다. 우린 서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은 밝고 있었고 나는 영숙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새 이불이 들려있을 것이다.